822번입니다. In a classic set of studies. 자,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근데 over a 10-year period예요. 10년간에 걸친 연구입니다. 10년이면 당연히 10 years가 맞죠. 근데 뒤에 뭐예요? period를 꾸미는 형용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years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s가 빠져야 된다. 여러 차례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Biologist Gerald Wilkinson found that. 자, 그래서 생물학자가 알아낸 것은 when vampire bats, 흡혈박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 말 몰라도 상관없죠. 하지만 박쥐는 박쥐인데 vampire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와 관련된 박쥐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갖다 여러분이 흡혈박쥐 이렇게 기억하는 게 큰 의미는 없죠. 그렇죠. 아무튼 이 박쥐들이 return to their communal nest. 그들의 communal nest. 이런 단어를 뭐 안 봤을 리는 없지만 안 봤다라고 하더라도 communal 그러면 내가 communicate도 있고 community도 있고 그럼 뭐야? 공동이라는 얘기죠. 공산주의, 커뮤니즘도 있고 뭐야?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는 nest. 우리 보통 둥지 그러잖아. 그렇죠? 공동의 둥지, 공동의 서식지로 돌아옵니다. From a successful night's foraging. 그렇죠. 성공적인 야간의 foraging이라고 하는 것이 사냥이거든요. 왜냐, forage라고 하는 게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forage가. 그랬을 때 they frequently vomit blood. 그들이 피를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피를 토해내서 share it with other nestmates. 다른 둥지의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의 그 먹은 음식을 토해내서 나누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non-relatives, 자기들의 혈족이 아닌 애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사냥해서 성공한 놈이 와서 먹은 걸 토해내가지고 나눠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혈족이 아닌 그런 애들까지도 그렇죠. 뭔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조금만 하면은 인터넷에서 번역본이 쉽게 돌아다니는 것, 주로 다 어떤 한 특정 기관의 번역을 따라서 다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그런데 보면은 뭐라고 돼? 내가 예전에 질문을 받아서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블러드를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렇게 썼나 봐. 체액을 토해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학생의 질문은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질문이 뭐냐면은 사전을 봐도 체액이란 뜻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 힘들지만은 번역을 한 사람의 판단이고 내가 볼 때 좀 오바였죠. 그냥 피를 토해낸다 하면 돼요. 문제 없어요. 실제로 사전에 블러드의 체액이란 말도 없고 그리고 이 박쥐가 뱀파이어 bat이니까 그렇죠. 피와 관련된 거니까 전혀 문제. 우리가 여기서 뭐 바이올로지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문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피로 번역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체액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을 씁니다. 우리가 유동체를 영어로 뭐라 그래? 플루이드라는 말 많이 쓰죠. 바디 플루이드를 체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피로 번역할게요. The reason it turns out that. 자, turns out. it turns out. 밝혀지다. 여러분 이 번역 잘해야 돼. turns out이 밝혀지다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법 문제 잘 나오냐면은 밝혀지다니까 꼭 수동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뭐야? was, is, turned out that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잘 나오거든. 근데 그 자체로 지다야. 이 앞에 비동사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자, 그 이유가 밝혀지기는 이러한 blood를 sharing하는 이런 피를 나누는 이러한 것이 greatly improves each bat's chances of survival. 각 박쥐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더라. 이런 얘기예요. A bat that failed to feed for 2 nights. 이틀 밤 동안 feed를 못합니다. 먹이를 먹지 못하면은 likely to die.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Wilkinson showed that. 자, 그래서 이 과학자가 밝혀낸 것은 the blood donor. 이렇게 피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은 typically sharing their surplus. 그들의 surplus, 잉여 남는 것을 sharing하는 것이며 in so doing.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are saving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forager, 탐험자들. 즉 사냥에 가서 실패한 애들을 살리는 건데 that are close to starvation. close to 하면 거의 무엇에 가까운 뭐뭐 할 뻔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starvation이 뭐죠? 굶어 죽는 거. 아사라 그러죠.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동료를 살리는 것이죠. 3번. Actually starving to death. Starve to death가 굶어 죽다라는 얘기죠. 사실 굶어 죽는 것은 one of the likeliest,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Animal extinction. 동물 멸종의. So the costs are relatively low. 그래서 비용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지만 the benefit, 이득은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남는 것 조금 나눠줬을 뿐인데 동료를 구해주고 그럼 내가 나중에 실패하면은 걔가 남는 거 놔줘서 나 살려주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Since no bet can, 어떠한 박쥐도 can be certain of success on any given night. 어떤 주어진 날 야간에 성공을 certain,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it's likely that the donor, 그 제공자가 itself eventually need help from some estimate.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상 in effect, 사실상 결과적으로 vampire bat은 have created a kind of 일종의 무엇을 이룩한 것입니까? 첫 번째, complex social hierarchy, 복잡한 사회 계층에 대한 얘기 아니죠. ecological diversity, 생태학적인 다양성 아니죠. mutual insurance system, 상호 보험 체계, 서로 보험을 들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문제 참 잘 만들었죠. 괜찮죠. 그렇죠. 역시 평가 문제라서. 그 다음에 parasitic이란 말이 종종 쓰여요. 기생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생 관계죠. 다섯 번째, 효과적인 reproduction, 재생산 과정. 그래서 동물 얘기할 때 재생산이면은 또 생식 이렇게 번역해도 되죠. 효과적인 생식 과정.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안 되고요. 823번 아까 해결했고요. 자, 글의 제목은 1번. Why do they group? 그들은 왜 무리를 짓나? 무리 짓는 이유에 대한 글일까요? 두 번째, classical set of studies. 그렇죠. 연구의 전통적인 세트. 연구 자체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방법론적 얘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는 기억하는 게 좋겠죠. The survival of the fittest. 비록 정답은 아니지만 적자 생존이라는 뜻이죠. fittest. 가장 적합한 놈이 생존하는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고요. 보통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다윈이즘이라 그러죠. 다윈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윈이즘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difficulties of living in a cave. 동굴 속에 사는 어려움. 다섯 번째, incredible animal world. 놀라운 동물의 세계.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 정답은 상호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번이 돼야 되고. 82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그냥 쓱 지나왔는데 이런 게 이런 문제 중에 최고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둬도 큰 상관이 없는데 구태여 하나를 빼려면 뭘 빼느냐? 사족을 빼라 이 얘기야. 사족을.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정확하게 좁혀보자고.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얘기야? 동물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흡혈박쥐에 대한 얘기야. 흡혈박쥐에 대한 얘기인데 4번, 3번을 갖다가 살짝 오버해서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을 가려보고 읽어보니까는 4번의 내용이 오히려 앞글에 더 잘 연결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 아, 이 흐름에 관련 없는 문장이란 게 항상 선명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826번에 마침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오지만은 글은 짧고 간결할수록 좋은 거거든. 사족이 많은 글은 좋은 글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훈련도 가끔 필요하죠. 그래서 825번에는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826번에 One of the little understood paradoxes in communication. 그렇죠. 자, one of the little understood. 잘 이해되지 않는 paradox, 역설. 역설이라는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 버려야 얻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서는 역설이 맞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맞는 역설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The more difficult the word.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the shorter the explanation. 설명은 그만큼 간결해진다는 얘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학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수학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가지고 공식 하나를 딱 유도해내잖아요. 간결한 공식 하나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 공식을 모르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The more meaning you can pack into a single word. The more meaning, 더 많은 의미를 pack, 가방에 짐 꾸리듯이 싸가지고 single word, 하나의 단어.
한 단어에 더 많은 의미가 꾸려져 있을수록 the fewer words are needed. 더 적은 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across, get across, 전달하기 위해서. get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get 아이디어를 across, 가로질러 보내는 거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해요. get이라고 하는 거. 잡다가 아니면 이동이라. big words, 이제 감이 잡히네. big words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big words가 과장된 말, 거창한 말, 자기가 쓰면서도 자기가 잘 모르는 말, 이런 말이 big words거든요. 불필요할 정도로. 그렇죠? big words are resented by person. 사람들은 big words를 resent 합니다. 거부한다는 얘기죠. 거부된다. who don't understand. 이해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물론 very often, 아주 종종 they are used to confuse and impress. 혼란을 주고 impress, 인상을 주기 위해서 rather than clarify, 명확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big words는 나쁜 거다 이 얘기예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자기도 모르는 말을 갖다가 남발하는 그런 거는, 이거는 상대방을 confuse하거나 impress 주기 위해 하는 거지 clarify 하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this is not the fault of language. 하지만 이것은 언어의 실수는 아니다. 언어 자체의 실수는 아니다. 이것은 뭐죠? 쓸데리 없이 어려운 말을 쓰는 거. big words를 앞에 문장을 번역했느냐 못했느냐가 바로 this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827번은 정답이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목적 없이 어려운 말을 남발하는, 이게 big words 되는 거예요. It's the arrogance. 일단 읽고 조금 더 설명할게요. It's the arrogance of the individual who misused the tools of communication. 그것은 언어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의사소통 도구를 misuse, 잘못 사용하는 개인의 오만함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써야 될 때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개인의 오만함이다. The best reason for acquiring a large vocabulary is that. 그렇죠. 그래서 large vocabulary, 아주 폭넓은 어휘, 풍부한 어휘를 획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훌륭한 이유는 대디하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말이 필요하냐 안 하냐, 결론적으로 뭐 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적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쓸 필요는 없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쓸 필요 없고, 남 헷갈리게 할 쓸 필요는 없지만은, 아까 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읽었던 첫 번째 줄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니 세 번째 줄로 돌아가 보세요. 두 번째 줄로.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The more difficult the word, the shorter the explanation. 말이 어려울수록 설명은 짧아지고, 세 번째 줄에 더 많은 의미를 집어넣을수록 더 적은 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많은 내용을 짧게 압축하기 위해서, 간결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훌륭한 고급 어휘를 쓰는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잖아요. 그러나 불필요하게 자기도 모르면서 어려운 글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급 버캐뷸러리를 쓰는 것은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고, 자기도 모르면서 어려운 말을 남발하는 것은 개인의 오만함이고, 그건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냐, 빈칸 다음에 a genuinely educated person이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물론 genuine 하면 뭐 순수한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can express himself tersely and trimly. tersely and trimly가 뭐냐? terse가 간결하다는 얘기, trim이 깔끔하다는 얘기죠.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은 간결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don't know, 당신이 모른다면, 또는 use the word imbricate. imbricat이 뭐냐면은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imbricat이란 뜻이에요. 비늘 모양으로. 우리 기왓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말을 몰라. 이게 영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imbricat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면은 you have to say to someone,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having the edge, 모서리가요 overlapping in a regular arrangement, 규칙적인 배열로 overlapping, 겹쳐져 있고요. like, 그것은 마치 tile on a roof, 지붕의 타일이나 scale on a fish, 그 물고기의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또는 sepals on a plant 또는 그 뭐 식물에 있어서 sepal이라고 하는 거는 꽃받침이거든요. 꽃받침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단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20단어 이상으로 제시하는 거를 임브리킷이라는 단어 하나로 간결한 그 단어에 20단어가 압축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가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면서 이 단어를 쓰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large vocabulary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more than 20 words to say what can be said in 한 단어로 얘기할 것을 20단어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빈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arge vocabulary를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이유는 1번 It keeps you from being long-winded. long-winded 이거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글이나 말이 장황한 거죠. 장황한 것으로부터 keep from 뭐죠? 막아준다 이런 얘기죠. 장황해지는 거를 막아준다. 일단 정답의 좋은 후보예요. 두 번째, you can avoid critical misunderstanding. 그렇죠. 비판적인 오해를 피할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니고요. 세 번째, enable you to hide your true intention. 진짜 의도를 hide, 감추도록 해준다. 의도 감추는 얘기 아니고요. It makes you express yourself more impressively. 보다도 인상 깊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 일부러 어려운 말 써가지고 인상 주는 거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건 arrogance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you can use an easy word. 쉬운 말을 어려운 말 대신. 지금 이 글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827번에 2번 했고 820번 일치하지 않는 거 말이 어려울수록 설명은 간결해진다.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어휘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급스러운 어휘를 쓰는 것은 오만함의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2번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